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 강보합,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 하락폭이 두드러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도 힘을 조금 써주면서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는 모습. 특히 SK하이닉스는 올해도 내년도 HBM 반도체 모두 완판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에서도 현대차, 기아는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아는 3% 가까이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 앞으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줄어들 것인지 어제 발표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이 약간은 시장에 드러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장 초반에는 상승을 하다가 지금 3%, 2% 각각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희 방송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략 세워나가면 좋을지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생각보다는 매파가 아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흘러나오자 금리 인상은 가능성을 일축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다음 금리 결정 절대 인상은 아닐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고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 연 5.25에서 5.50%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 달러 가치와 국채 금리는 약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6월 달부터 양적 긴축의 속도를 줄인다. 즉 시장에 유동성을 거두어들이던 것을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라고 하면서 채권 금리 상승의 압력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급등했던 채권 금리, 채권 수익률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시장에 남아있는 모습이고 환율도 지금 현재 1364원대로 조금은 진정이 된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환율이 계속해서 진정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또 여기에 따라서 환율도 점차 더욱더 안정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파월 의장의 다소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세 가지 리스크가 한꺼번에 조금 해소가 됐습니다. 먼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마지막으로 환율 상승에 대한 압박까지도 약간은 해소가 된 모습인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뭐 전쟁 상황이 조금 완화가 된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만 오늘 또다시 약간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격이 자행이 되면서 오늘 또 한국석유라든지 흥구석유 같은 테마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전문가님이 방송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테마성으로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단타에 정말 자신이 있으시다면 한번 건드려 볼 만한 종목들이지만 웬만하면 이런 종목들은 좀 리스크를 피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주와 2차 전지주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더더욱 주목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라크 내 친이란 이슬람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수도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이렇게 오늘장에서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깜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유가는 그래도 1개월 동안의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진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단기적인 이슈로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레드 전문가님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제 종목은 언제 갈까요? 라는 질문이 아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시장이 어떻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겠죠. 여기에 대한 대답 전문가님은 시장이 좋아지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도 상승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더 많을 텐데 앞으로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 궁금하시다면 QR코드 스캔 통해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또 개인적인 고민까지도 저희와 실시간으로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특히나 2차 전지주, 우리 국내 시장에서 우량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2차 전지주가 힘이 빠지면서 반도체주는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의 중심이 되는 우량주 차례대로 반도체 2차 전지가 돌아가면서 좀 상승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는 2차 전지에 달려 있다라는 부분 전문가님과 함께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 만한 우량주 3가지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네이버가 호실적을 발표했죠.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를 했는데 네이버의 주가 지금 현재는 보겠습니다. 네이버 주가가 한번 혹시 차트 보여드려도 될까요, PD님? 네, 네이버가 아까 오전에 확인했을 때 1.96% 정도 상승, 지금 현재 3%까지 상승폭을 확대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실적을 잘 발표를 해줬는데 네이버를 비롯한 또 네카오라 불리는 카카오 주가는 어떤지, 카카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물려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종목들 앞으로 국내 기술주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님 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기아 장 초반보다 더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지금 현재 3.3% 가량 큰 폭으로 하락이 나고 있는데 이번에 신형 EV6 원래 기존에 있던 모델의 신형 버전을 공개한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또 밸류업 매력까지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약간의 실망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정책 방향성 앞으로 계속 발표될 수 있는 만큼 대표적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전문가님의 분석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조정받고 있는 기아 주가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 것인지도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장에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다지 로봇 관련주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소폭이지만 1%가량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 중에 하나로 이 종목을 필두로 과연 다른 로봇주들 다시 반등에 나서줄 수 있을지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에서는 또 지금 가장 커다란 이슈 중에 하나가 시간 외에서 애플의 주가가 6%나 급등을 했습니다. 본장에서 2%, 시간에 6%. 과연 오늘 밤에 애플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애플이 자사주 매입을 사상 최초로 진행을 했는데 15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게 됐고요. 거기다가 남아있는 모멘텀이 3가지나 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달 이제 딱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연례 개발자 회의라고 하죠. 애플에서 매년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WWDC를 통해서 AI 관련된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발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바로 삼성에 이은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기술이 공개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S24 신형 모델에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됐던 만큼 이번에 애플의 아이폰도 역시나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모멘텀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 아이폰에 챗GPT 오픈 AI의 챗GPT가 탑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가능성도 열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가장 지금
바로 앞으로 다가온 일정인데 아이패드 신제품 출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때문에 애플의 아이폰 관련주 그리고 쉬어가던 AI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전자, BH,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 그리고 삼성전기도 대표적인 아이폰 관련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구전자가 장 초반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이런 종목들 굉장히 보시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애플의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봐도 좋은 건지 혹은 조금 리스크가 있는 테마주인 건지도 저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AI 관련주로는 플리토라든지 폴라리스, 오피스, 이스트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오늘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AI 관련주 쭉 더 봐도 되는 것인지 한번 저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 이렇게 많이 있는데 HBM 그리고 최근에 핫한 유리기판 관련주까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공략 궁금하신 분들 저희 방송 쭉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런 정보들 저희가 방송에서도 제공을 해드리지만 더 많은 정보들, 더 양질의 정보 더 빠르게 이슈에 맞춰서 그날그날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 스캔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도 반등할 만한 이슈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190불, 주당 190달러까지 주가가 올라왔다가 살짝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테슬라 관련한 흐름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지 국내 2차 전지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꼭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전문가님의 종목 저희가 약 한 달도 전부터 TCC 스틸이라는 종목을 공략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차 전지주 반등이 나와줄 때 올라줄 수 있는 종목으로 테슬라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유 바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 쓰이는 니켈 도금 강판을 TCC 스틸이 이 두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강한 반등이 나올 때 함께 오를 수 있는 테슬라 관련주로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실 만한 뉴스가 바로 니켈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니켈로 만드는 니켈 도금 강판 이것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미국에서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최근에 철강 관련주가 또 슈팅이 나와줬었는데 여기와 관련된 이슈도 함께 복합 테마로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전문가님을 만나보기 전에 준비한 마지막 장인데요. 주목해야 할 테마주 아마 여러분들이 약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세 가지 테마주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여행 관련주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5월 11일 정도까지라고 합니다. 슈퍼위크라고 해서 중국과 일본의 장기 연휴가 겹친다고 하는데 지금 일본에서도 최근에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가 한국이 일본인들이 가장 관광을 가고 싶어하는 국가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번 슈퍼위크를 통해서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 수 있을지 코로나 이전 이후에 지금 최대 관광객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주목해 보시면 좋을 만한 여행 관련주 가져와 봤습니다. 여행 관련주라고 한다면 카지노 관련주 같은 종목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여행 관련주 하나투어, 노랑풍선, 모두투어 같은 종목들 참 좋은 여행 관련주로 있을 것 같고 호텔신라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이 종목은 사실 거의 유일하게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자주 받곤 하는 면세점 관련주죠.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 그리고 역시나 카지노 관련주인 강원랜드와 토비스 같은 종목들도 앞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파라다이스 매출이 굉장히 좋았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매출을 보였다라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과연 카지노 관련 기업들의 매출 성장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도 저희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 PBR 관련돼서는 사실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많은 지금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저 PBR 관련주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앞으로 전략을 세워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원전 관련돼서는 그래도 몇 주 전부터 꾸준히 짚어드리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비해서는 주가가 반응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앞으로 조금은 더 상승 동력이 남아있지 않나 해서 원전 관련주 꾸준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7월에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 지금 현재 프랑스와 2파전 벌이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을 수주할 수 있을지 기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11차 전기본이 또 발표됩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신규로 원전을 짓는다라는 방안이 담기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전 관련된 정책이 여기에 담길 수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셨을 전문가님 모시고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하시고 기다려주시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윙런 방송 금요일 12시부터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아니 혼자서 완전 17분 동안 말이야. 다 하고 말이야. 네, 17분 동안 여기 앉으면서 얼마나 내가 내 차에 언제 오나 계속 기다렸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전문가님이 지금 에이. 저기서부터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 하셨는데 지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이에요. 네. 오늘 저희가 한 5일 만에 방송을 하는 겁니다. 네. 그동안 휴장이 있었고요. 근로자의 날, 저는 근로자의 날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사무실에 복귀해가지고 계속 공부도 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 어떤 상황입니까? 어제는 뭔가 시장이 방구를 꼈다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방구를 끼고 나서 뭔가 약간 좀 더더욱 방구를 낀 느낌? 그게 무슨 이게 말이죠? 무슨 말이지? 어쨌든 네. 어쨌든 약간 좀 탄력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오늘 시장이 사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네. FOMC 회의가 어느 정도 부하시성이 해소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상승해야 하는 게 우량주 중심의 상승이 돼야죠. 그래야 우량주 중심의 상승이 되어야 이 시장의 매력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중소형주도 같이 상승이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어제 같은 경우는 미증시가 나스닥이 갭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국내 증시는 오늘 2차전지 반도체주들이 에코그룹이 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실적 해소 후 여기에 대해서 향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 기대감에 오늘 장초반 상승하고 네. 반도체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상승이 됐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지, 다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자, 즉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돌발 상황은 일어날 수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이스라엘 쪽에 또 다시 한번 이라크의 무장 단체가 미사일 쐈다는 소식에 한국 석유하고 흥구 석유가 올라가면서 시장의 수급들이 다 빠지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제가 역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역사를 되게 좋아해요. 원래 이스라엘에는 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장장 단체들한테 계속 표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라크 무장단체하고 이스라엘 쪽하고는 옛날부터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5일 만에 지정했던 리스크가 어느 상황에서 이라크가 미사일 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가 관련주가 상승되고 기술주들이 잠시 빠졌을 뿐 지금 천천히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시장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는 시장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리스크를 긴장시켰다고 하면은 환율도 올라가고 구체금리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다? 환율도 떨어지고 있고 구체금리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금리 인상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난 이제 금리 인상 안 할 건데 왜 언론도 니들 멋대요 왜 자꾸 금리 인상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금리 인상 안 할 건데 이런 상황으로 이미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이 리스크가 점점 긴장 고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환율은 잠시 상승할 수가 있어도 구체금리 쪽으로는 상승이 안 될 겁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금리 정책에 대해서 기술주들이 그동안 눌려 있다가 오늘 상승할 타이밍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너무 적이 많아.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항상 그랬거든. 적을 만들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 한 방에 이렇게 주가가 쪼르르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문제고 뭐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환율도 올라가지도 않고 구체금리도 올라가지도 않고 미선물 지수는 지금 1% 이상 상승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오늘 탄력을 받더라도 뭐가 걱정이야. 우리가 돈이 없지 시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안에서 이 종목 저 종목 계속 산다는 것보다 이 종목을 많이 사가지고 현금이 묶이는 것보다 실시간 대응으로 대응의 영역에 따라 가지고 종목은 한 개, 두 개씩만 갑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좋아질 때쯤 그때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제가 와차장 사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부분이 바로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환율이나 국채 금리도 상승의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 지금 최근에는 그래도 연준의 파월 의장의 약간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우려가 약간은 사그라진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라든지 국채 금리가 이전보다는 크게 상승 압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오후장도 그렇고요. 다음 주까지 시장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문가님이 해주신 말씀이 우량주 중심의 상승이 나와줘야 돼야지 건강하게 중소형주들도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량주 중심의 상승이라는 게 네네. 언제 찾아오는 건가요? 사실 오늘 같은 날 상승이 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동안 사실 좀 차트 현식은 이게 설명하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에코프로비엠하고 삼성전자 이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쪽의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약보합 현식을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장 초반에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솔직히 삼성이 상승은 못할 자리가 아닙니다. 네. 근데 오늘 갑자기 이라크 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 쏘면서 다시 수급이 이탈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코스피가 힘이 약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코스닥 쪽에 에코프로비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난 진짜 열받는 게 이 언론한테 또 열받아요. 이게 사실 어제 에코그룹이 실적 분기가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어제 부분에서 적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장 초반에 상승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근데 부가시장 해소로 상승이 나오고 그걸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이라크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게 또 수급이 빠진 거란 말이에요. 수급이 빠진 거기 때문에 오늘 에코프로비엠하고 2차 전지 종목들이 빠져도 상관이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기술주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주의 중심이고 이걸 지나가고 나서 시장이 반등한다? 말이 안 되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죠. 반도체하고 2차 전지에 지나고 나서 시장이 반등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제일 예민한 게 기술주의 정책, 금리 정책에 제일 예민한 게 반도체하고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오늘 잠시 눌린다고 해도 이게 악재가 있어서 눌리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리스크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때문에 기술주가 눌려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무슨 날이죠? 또 휴장이에요. 맞아요. 이거 뭐 어린이날. 눈만 뜨면 휴장이야.
도대체 저는 뭐 먹고 살라고 이걸 계속 주장하는 겁니까? 근데 이 주장을 하면은 또 관만 자금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말 동안 이스라엘이 어떤 반향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 우려감에 지금 수급들이 이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오늘 시장은 상승할 자리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중에서 누구 한 명이 이라크에서 이스라엘 쪽은 미사일 쏘지 누가 미리 예측했습니까? 솔직히 이건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기술주들이 장 초반 상승했다가 눌려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환율은 하락되고 있고 다행히 또 지금 실시간으로 미국 구체물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물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지금 현재 미 선물지수에 돈이 계속 뭉쳐 있다는 거거든요. 뭐 뭉쳐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금리 정책에 따라서 2차 전지 반도체가 눌렸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리스크 때문에 잠시 빠지는 거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좀 빠르게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일단 2차 전지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많이 통화하면서 에코프로비엠 되게 많이 상담을 받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비엠 얘기해 줄까요? 나는 솔직히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과거부터 좋아했던 종목은 삼성 SDI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에요. 왜냐면 에코프로는 너무 테마주 같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여러분들이 돈을 꾸역꾸역 올려가지고 그게 올라가냐에 따라가지고 지수가 견인되는 것 뿐이고요. 저는 솔직히 안전한 2차 전지 쪽으로는 삼성 SDI하고 그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지금 2차 전지 중에서 에코프로비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정말 아까 시간 없다고 뭐 징징대실 땐 언제고. 이제부터 4시간인데요. 알려주실 거면 빨리 알려주세요. 알려드릴까요? 네. 에코프로비엠 갖고 있나요? 안우선님? 그런 거는 방송에서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갖고 네. 계신 분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누가 봐도 이게 어떻게 코스닥 시가총액 1위입니까? 이게 어떻게 봐도 코스닥 시가총액 1위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 피디님 더 멀리 마우스를 동그라미 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그래프가 늘 똑같아요. N자예요. N자. 그렇죠? N자입니다.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할 때마다 상승이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호재 때는 그렇게 크게 상승 안 하고 악재 때만 더 많이 빠지는 게 솔직히 에코프로 BM이라는 거지. 그리고 작년에 그 광기가 시작됐을 때 작년에 이게 40몇만 원까지 갔었을 때 그 광기 때 그 이상에서 몰려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상황이고 계속 지금 스키장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이제 스키장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좀 있으면 청년열차까지 가게 생겼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에코프로비엠이 상승할 수 있는지 그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최근 차트 현식으로 에코프로비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한 거는 첫 번째는 시적 분기가 나와서 그게 리스크 해소가 되고 그게 해소가 됐다는 겁니다. 네. 자, 차트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에코프로비엠은 어제 에코그룹이 실적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왔고 그동안 2차 전지가 전기자동차도 많이 팔리지도 않았고 리튬 가격이 떨어졌었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지수들이 다 떨어졌어요. 이걸 우리가 예상을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전부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즉 호재하는 겁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메타나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나왔는데도 좋게 나왔는데도 오히려 향후 실적에 대해서 좋게 안 나와가지고 오히려 하락이 됐죠. 근데 정반대로 테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전지주들은 실적 발표가 적자가 났는데도 그 후에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해서 리스크들은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해서 금리 인상은 없다고 미리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이 되더라도 언론에서는 금리 인상 우려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 우려는 어차피 정책은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가가 상승돼도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떨어진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부터 지수를 견인하는 건 2차 전지하고 또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왜 2차 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열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한 수십 번도 얘기했고 수백 번도 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안원선님?
2차 전지가 살아나야 여러분들의 계좌도 살아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맞잖아요. 아니죠. 2차 전지가 네. 양극재 위주 시가총액주로 20개나 있어요. 그러면 이 2차 전지주가 시가총액 20개가 다 상승이 되면은 지수도 당연히 상승되죠. 즉, 내 종목이 2차 전지 종목이 아니더라도 2차 전지 우량주들이 20개가 상승이 되면은 지수를 견인을 하고 시가총액이 상위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시장의 투심을 개선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이 당연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반도체로 해가지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로 코스피 2,700 하면 뭐하나? 2차 전지가 다 빠졌는데 정부에서 이상한 밸류업 쪽으로 지원해준다고 해가지고 그 지수만 올라갔을 뿐 2년 전 코스피 2,700하고 지금 2,700하고 틀리거든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워낙 시가총액이 워낙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지수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종목들도 2년 전하고 똑같이 코스피 지수가 2,700을 넘더라도 똑같이 계좌가 그때는 똑같다는 거죠. 정상적인 상승이 하는 거죠. 국내 시장에서는. 미국에서는 반도체 비중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가면 당연히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하고 상업 지수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있으니까요.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완전 전 세계에서 작은 슈퍼마켓이에요. 슈퍼마켓인데 시가총액이 더 많은 게 2차 전지인데 반도체만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지수가 정상적인 상승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고 2차 전지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2차 전지 삼성 SDI도 좋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좋고 이 두 개만 10% 20% 상승만 올라가도 코스피 지수는 2,700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량주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들께 삼성전자와 에코프로 BM의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삼성전자 장 초반보다 상승이 많이 둔화가 됐고 에코프로 BM은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미사일 때문에 이란의 공격 때문에 리스크가 시장에 주는 영향은 단기적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종목들이 눌린다고 해도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부분 그리고 월요일에 또 휴장입니다. 지금 휴일이 너무 많고 이에 따라서 또 시장의 관망 심리가 좀 커진 것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도 시장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2차 전지주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2차 전지주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실 종목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겠지만 사실 전문가님이 가장 좋게 보는 선호주는 이 에코프로 그룹주보다는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선호하신다고 합니다. 이 두 종목이 조금 더 안전한 2차 전지주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사실 에코프로 BM은 호재에는 둔감하고 악재에만 민감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됐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실적 발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우려,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이 있다. 즉 악재가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리튬 가격과 니켈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 리튬이나 니켈로 2차 전지를 만드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지기까지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린대요.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으면 이제 그래도 2분기,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실적도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실적이 좋게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죠? 솔직히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주가는 기대감에 상승이 되잖아요. 실적 발표 되기 전에 먼저 상승하는 게 그 기대감을 형성을 하는 거고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형성을 하는 거지 실적이 오히려 나오고 나면은 빠져요. 오히려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는 수익을 창출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도 니켈 가격이 상승하고 리튬 가격이 상승해도 그동안은 금리 정체성에 따라 가지고 눌려 있었기 때문에 상승을 하지를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리튬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있어요. 자 리튬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튬 가격은 지금 현재
12만 위안 쪽이에요. 그렇죠? 12만 위안 쪽이고 지금 현재 이 11만 위안이지만은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110만 위안 쪽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선물 옵션은. 그렇기 때문에 연준 최고가를 계속 찍고 있어요. 리튬 가격은. 연준 최고가 리튬은 계속 찍고 있는데 근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리튬 포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리튬 포스 도대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 도대체 왜 그랬던 거야? 왜요? 자,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어제 리튬 포스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왜 이렇게 빠졌죠? 자, 어제 같은 경우에 18%까지 빠졌어요. 진짜 숫자처럼 18%까지 빠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11% 종가 마감이 됐는데 개별적인 악재였죠. 소송 이제 견영권에 대한 분쟁 때문에 어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네. 리튬 가격은 상승이 되고 있는데 리튬 대장주의 말이야. 개별적인 악재 때문에 이 리튬 포스가 어제 이렇게 하락이 됐고요. 그다음에 어제 또 이 리튬 포스의 최대 주주로 또 들어가 있는 하이드론 리튬도 어떻게 됐을까요? 도찐 개찐이 됐어요. 어제. 그렇기 때문에 어제 리튬주들이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2차 전지 쪽도 투심이 약해졌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에코앤드림으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코앤드림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솔직히. 근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 즉 회사가 돈이 없기 때문에 1,000억 정도를 유상증자를 하겠다. 그래서 그 1,000억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 기능하면 어제 유상증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제 엄청나게 빠졌죠. 에코앤드림도.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은 상승이 되지만은 개별적인 종목 에코앤드림의 개별 악재 그다음에 리튬 포스의 개별 악재 때문에 어제 개파약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또 종목 하나 좋은 거 하나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삼성 SD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계단 현실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동안 금리 정책 때문에 계속 눌러오다가 그다음에 실적 발표 후에 향후 가이드스가 좋게 나올 것이다. 그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삼성 SDI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실적이 안 좋으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는 건데 정반대가 되고 있죠. 즉 뭐냐? 2차 전지에 대해서 기대감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4분기, 1분기 리튬, 니켈 이걸 다 수없이 재고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망했습니다. 리튬 가격이 자꾸 다 떨어졌으니까요. 500원에 갖고 왔는데 이 500원에 갖고 온 거를 또 마진 남고 팔아야 하는데 이 500원짜리가 글로벌 시세에 따라 가지고 250원까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재고에 따라 가지고 손해 이익이 계속 발생이 됐던 거지. 4분기부터. 근데 4분기에 그렇게 발생이 됐고 1분기는 그나마 4분기보단 더 나아졌던 거야. 네. 왜? 원자재가 상승이 됐으니까. 그러면 즉 1분기에서도 2차 전지가 실적이 나쁘게 나와도 지금 리튬 가격이 또 상승이 되고 있으니까 2분기는 1분기보다 더 좋게 나올 것이다. 그 기대감이 형성돼가지고 에코그룹이든 2차 전지 기업들이든 계속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미리 다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리스크가 눌려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2차 전지가 전체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 종목 그 왼수 같은 TCC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TC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자, TCC 세트 참 제가 이제까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실망은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기 한 달 전에 말이야. 갑자기 저 이스라엘 리스크 터지고 나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지금 또 떨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TCC는 복합 테마용 니켈 금간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기도 해요. 네. 그리고 솔직히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인데 내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나는 이 종목을 급등으로 들어갈 생각도 없고 급등으로 반송할 생각도 없다. 과거처럼. 나는 이 종목이 안전적인 우선형 현식으로 가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최근에 올라갔다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시가총액 1조 원인데 요즘 시장이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이 종목도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닌 다음 종목들하고 똑같이 거래량 없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차트상은 되게 좋으니까 자리가 되게 좋습니다. 그동안 저 차트 안에 심리적인 부분, 금리 전체적인 부분들이 너무 악재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많이 빠지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빠졌지만은 향후 기술적 반등은 우리는 축소해 나가면서 반등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이 수급이 없는 시장 보니까 어떤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죠? 간다삐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삐아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화장품 관련주죠? 자, 이 삐아. 솔직히 이 삐아, 삐아 또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는 저희가 방송하기 20분 전까지만 해도 삐아삐아처럼 쪼르륵 빠졌거든요. 네. 솔직히 화장품 쪽에 대해서 시적 개선 때문에 올라간다?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시장에 돈들이 몰릴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화장품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제 솔직히 종목으로 말해서. 좀 몰렸으면 좋겠어요. 어? 제 종목으로 어. 돈이 몰렸으면 좋겠다고요. 아니, 그거는 뭐 우리 아나운서님 종목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왜 제 것만 안 가나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요? 원래 보통 종목들이 다 상승장인 것처럼 보이는데 내 종목만 안 가보이네. 근데 되게 웃긴 게 상승 전체적인 종목을 받았는데 올라가는 것만 보는 거야. 거래량이 20만 주, 30만 주 막 그런 것들만. 그러다 보니까 내 종목은 안 올라가지.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시장에 좀 자금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자금이 넘쳐나려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리스크가 터지면 안 됐어죠. 리스크가 어차피 이제는 완화가 되었고 시장의 수급들은 돈들이 다 몰려올 거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요? 있어요. 몰려올까요?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금리 정책도 바뀌고 그다음에 환율도 떨어지고 있죠. 구체금리도 떨어지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단지 여러분들이 못 버티는 이유는 지금 호가창에 지금 1% 올라갔나? 2% 떨어졌나? 3% 올라갔나? 4% 올라갔나?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네. 주식 재테크 현식으로 복리 현식으로 했었으면 하루하루 그냥 희비하면 안 되죠. 시장을 일일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시장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쉽게 될 거면 쉽게 됐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나도 이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셨죠? 내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에코프로비엔 얘기해서 50% 올라가고 막 이렇게 자랑했겠지. 나도. 근데 그렇게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호가창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네. 호가창에. 이제까지 사온 날보다 앞으로 사이 날이 더 많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놓고 얘기하면. 우리 삼촌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라, 준혁아, 관은 미리 사야겠대. 관? 그래가지고 왜 관은 미리 사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니 그냥 심심할 밥상에서 밥도 먹고 어차피 나중에 사야면 사이다가 가는 건데 요즘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 관여하는 걸 좀 이렇게 사놓고 좀 심심하면은 옷장 쓸 때는 옷장으로 쓰고 그리고 밥 먹을 때는 밥상으로 쓰면 되고 제주도에 홍수가 터지면은 그 바에서 그냥 보트 타는 형식 관탕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미리 사놓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삼촌 무슨 일이야? 왜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하니까 야. 내가 그때 에코프로 네 말 듣고 한 5%, 8% 수익 났을 때 네. 팔았어야 했는데 수익을 내셨는데. 수익을 냈는데 수익 금액을 보고 이렇게 또 쫓아가다 보니까 또 빠져버렸다. 1억을 넣어갔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많이도 그래서 들어가셨네요. 내가 그 후부터 삼촌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라고 삼촌. 내가 지금 일 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삼촌의 품안이 그걸 할 수가 없다고. 근데 모든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먼저 기준하고 원칙을 안 지켜놓고서 이걸 전문가한테 어떻게 할까요? 저래야 할까요? 이거는 본인들 잘못인 거지.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남은 노력해서 뭐해? 본인들도 같이 노력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호가창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지 시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그 물려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순간 20% 30% 된 거는 잘못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과거의 실수만 반복 안 하면 되겠죠.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43분이네. 자, 여러분들 빨리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상 쫓기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급하게 방송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4x4 차트로 4x4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 4x4 AI 관련주인가요? 메타버스. 오. 메타버스 관련주기도 하고 네. 이제 F의 SI 관련주기도 하죠. 네네. 저는 솔직히 F 관련주 이거 4x4로 좀 길게 보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공략을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솔직히 4x4가 예전에 F에 대해서 시적, 빅테크 시적하고 메타버스에 의해서 많이 상승한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x4 솔직히 MP나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들도 많기는 해요. 하지만은 최근 들어가지고 애플이 악재가 어느 정도 흡수가 됐던 게 뭐냐면은 네.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아이폰이 솔직히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지. 그게 뭔데 100만 원, 150만 원짜리 해. 그리고 AS도 너무 비싸요. 자,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네. F 부분에 대해서는 악재적 해소가 됐고 애플이 자사주를 6조 원 이상을 매입을 하기 때문에 160조 원. 160조 원 이상은 매입을 하기 때문에 향후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x4 쪽으로 저는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종목 TCT 먼저 올라가야겠죠. 저는 솔직히 주식 전문가들 치고는 제가 이제까지 어떤 종목이든 간에 다음날 급등을 내고 이제까지 수익만 해도 제가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수익은 한 번도 실패돼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까지 1년 동안 600%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면은 수익을 냈다고 하면은 단 12%에 제가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2%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솔직히 방송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문가들이 하루에 20% 올라가고 30% 올라갔다. 그건 나도 할 수 있어요. 말을 잘 지어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단타만 하면 되거든요. 단타만 하면 되거든. 나는 이렇게 수익 줬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도움이 안 되고 나도 도움이 안 되니까요. 따라서 최근 추후에 엔비디아 쪽 반도체 지수가 저는 빠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은 2차 전지 환경으로 저는 올릴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하고 같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은 많다. 그리고 환율도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탄력이 떨어지더라도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고 시장 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다음 주까지 월요일까지 휴장이니까 시장이 오늘 잠시 눌리더라도 마음이 급하더라도 여유 있게 커피 아메리카노 마시고 아메리카노 마시지 마시고요. 카야멜 마키아토 드시면서 단 거 드시면서 조금 다음 주 월요일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웬일로 이렇게 좀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제 내가 지금 계좌에 손실이 나더라도 내 잘못이 아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 시장의 상황을 사실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저 부분들. 지방에 저 위쪽에 나하고 나이 동갑인 우리 동무는 나하고 나이 동갑인 동무이 한 명 있거든요. 저 위쪽에 동무. 함경동 쪽에 네. 그 사람은 자꾸 미사일 쏘고 있고 아랍 쪽에서도 미사일 쏘고 있고 금리 정책도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 많이 힘들었고 이건 뭐 개인 투자자들 잘못이 아니죠. 왜냐하면 도박 이런 거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왜냐하면 이 부분들도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이제까지 현금을 아끼신 분들이지만 저를 통해서 따라오시는 분들은 잘못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네. 이 방송을 보시고 급등되는 종목 뭐 있어요?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반성해야겠죠. 본인들은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 분들만 성공을 시킬 거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처음으로 저를 보고 계신 분들은 저하고 같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마음 급하고 내가 사지 말라고 해도 종목들 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나 교회나 청주교나 가가지고 마음만 좀 편하게 하시고 제 방송을 보시고 저하고 함께 하실 거면은 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안토빵을 계속 막고 있었는데 노안토빵을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싶기도 해요. 그래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나는 여러분들 말고 저를 따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QR코드 없애버리셨어요. 저희가 또 월요일에 그래도 쉬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또 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공략 중인 TCC 스틸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사실 전문가님이 한 가지 종목 공략할 때 절대 다른 종목 안 보시는데 지금 또 매력적인 종목이 있다고 해서 4x4라는 종목 다음 주에도 진입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목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실 분들 지금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 관련주입니다. 4x4라는 종목은 이번에 애플 관련해서 굉장히 호재가 많아서 애플 관련주와 그리고 AI 관련주가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TCC 스틸과 함께 공략해 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